네, 우린 이어서 문장 배열과 관련된 내용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장 배열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배열 문제는 조금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천천히 처음부터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나가셔도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마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될 것이고 정답 확률도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문장 배열은요, 정답을 찾아 나가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잘 익혀두시면은 실제 문제에 빠른 속도로 정답을 높은 확률로 맞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배열 문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정답을 빨리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6번입니다. 딱 보더라도 가나다라 마로 나와 있는데 뭐가 먼저고 뭐가 걸쳐인지 1번대로 읽어보고 2번대로 읽어봐서 말이 되는 걸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얘도 말되는 것 같고 얘도 말되는 것 같고 실제로 시간만 소비하게 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저랑 같이 이 문장 배열 속도감 있게 빠른 속도로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배열은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어떤 문장이 맨 앞에 와야 되는지 첫 문장으로 가능한 문장들을 먼저 골라보는 겁니다. 첫 문장으로 올 수 있는 문장들이 있대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편적인 문장이 먼저 와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호기심을 자극을 하겠고요. 지시어라든지 접속어는 맨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죠? 조금 더 보편적인 것이 먼저 오고요.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지시어나 접속어는 맨 앞에 오지 않는다.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첫 문장으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첫 문장이니까 호기심을 유발을 하겠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세 번째, 당연히 첫 문장이니까 지시어, 접속어는 위치하지 않는다. 세 가지 첫 문장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첫 문장이니까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건 넘어가고요. 당연히 이로써, 이것을 이렇게 시작하기가 어색하잖아요. 지시어나 접속어는 맨 앞에 올 수 없습니다. 2번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편적인 것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보편적인 게 우선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기억에 언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리을 부분에 봤더니요, 한국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상식상 첫 문장은 기억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언어라는 건 어떤 건데 한국어는 어떻다 이렇게 나가는 게 보편적인 것에부터 조금씩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은 자연스럽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 문장을 찾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먼저 26번과 27번 첫 문장만 찾아보겠습니다. 가 아니면 나네요. 이제 10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붕당은 어떻다. 어떤 게 조금 더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가 조금 더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이 3, 4, 5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도 가 아니면 다입니다. 근데 다는 좀 더 쉬웠죠? 이 심사는 이라고 나왔네요. 지시어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는 첫 문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 2, 3 가운데 하나가 정답이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첫 문장만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떤 게 맨 앞에 올지를 판단하시면 정답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 기억하셔서 문제를 풀 때 꼭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될까요? 이어진 문장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출제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디귿, 기역 다음에 니은만 정답이 되고 디귿, 기역, 리을은 정답이 안 돼야 돼요. 얘만 무조건 가능한 이유를 분명히 문장 안에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색하지만 얘만 말이 되는
한 가지 경우를 찾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쉬운 거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장의 마지막 쪽에 있는 거랑 이어진 내용의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 형태가 될 확률이 높겠죠. 야, 축구는 메시가 잘해. 야, 메시가 누구냐면은 아르헨티나의 누구야.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장의 마지막 줄이 그 다음 문장의 앞부분과 연결될 확률이 높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사실상 끝입니다. 정답을 찾기가 아주 용이해져요. 그럼 먼저 26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일단 요게 가하고 나 가운데 가는 지웠죠. 나로 시작을 합니다. 나 다음에 가가 오는 게 좋을지 다가 오는지를 판단해 볼게요. 나 다음에 볼게요.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힐 수 있을까? 당파가 굳어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이제 10사람이 모두 굶주리다가 한 살의 밥을 함께 먹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례에 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다? 이로써 보면 싸움이 밥 때문인지 뭔지. 나에서 밥 얘기가 나왔나요? 밥 얘기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싸움이 밥 때문이냐? 어색합니다. 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을 지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 문장이 무엇일까를 추리해보면 훨씬 정답을 찾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까지 발견됐으니까 가에는 무조건 다음에 라가 와야 돼요. 정답은 라 다음에 다냐, 라 다음에 마냐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를 볼게요.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울 때와 똑같다 이어진 얘기는 밥 먹다, 싸움 얘기 나와야 되겠네요. 다 볼게요. 이로써 보면 싸움이 밥 때문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나라의 붕당도 이와 다르게 무엇인가를 하는 게 좋을까? 연결고리를 생각한다 보면 야, 밥을 함께 먹을 때와 똑같아. 이렇게 보면 밥 때문인지 뭔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금은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문장 배열은 그냥 속도를 높이는 것이지 글을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첫 문장이 적절한 게 나네. 나 다음에 다보다는 가가 적절하네. 그러면 정답이 3번 아니면 4번인데 라에서 밥 얘기하고 있으니까 밥으로 이어지네. 3번이 정답이겠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을 찾아보고요. 이어지는 문장의 특징을 잘 발견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도움이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지시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시어를 찾는다. 지시어는 무엇일까요? 지시어는요, 이런 것들 있죠? 앞말을 가리키는 말을 우리는 흔히 지시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요, 이 문장을 통해서 앞문장에 뭐가 올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억에 이 단체가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 앞에는 반드시 어떤 문장이 와야 될까요? 붙어있는 문장? 단체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문장 봤더니 디귿에 이들은 이라고 문장이 시작합니다. 디귿 앞에는 사람 읽기가 나와야 되겠죠. 지시어를 바탕으로 앞문장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27번 문제를 풀 때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27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가 아니면 다네요. 이 심사는이니까 다는 제외입니다. 정답은 1, 2, 3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심사는이라고 나왔습니다. 다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심사가 와야 됩니다.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됐다. 다 앞에 가가 오는 게 적절하겠네. 다 앞에 라에서는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의 심사에게 안 나왔잖아요. 3번 제외.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시어를 통해 앞문장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징은 라 앞에 나냐, 나 앞에 라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나에 봤더니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진다라고 나왔습니다. 나 앞에는 독특한 분석이 나와야 돼요. 어떤 분석?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는 분석이 나와야 돼요. 라에 볼까요? 시장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에서는요, 안 나옵니다. 나 앞에는 라가 오는 게 적절하겠네.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시어는요, 앞문장을 추론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지시어를 통해 앞문장으로 과연 적합한 것이 무엇일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문장이 갖고 있는 특징 기억하시나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보편적이고 그리고 지시어나 접속어는 올 수 없다는 거. 붙어 다니는 문장 어떤 특징 갖고 있어요? 닮아있다는 특징 갖고 있습니다. 흔히 문장의 마지막 내용과 그 다음 문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비슷하게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시어를 알게 되면 바로 앞문장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특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요 세 가지만 잘 정리하셔서 문제 풀어보시면요. 여러분들 크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 내용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장 배열 문제가 꼭 독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한 문제만 더 풀어보면요. 38쪽 28번 문제인데요. 간단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언제 제정을 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어떻다? 순서가 뭘까요? 최초는 1800년도야. 근데 우리나라는 190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최저임금은 현재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단아가 순서가 되지 않을까? 정답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장 배열은 글을 읽고 풀어라가 아니라 센스를 발휘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정답을 확인이 가능한 거 하나를 찾으셔서 여러분의 그 연결고리를 꼭 왜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찾는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장 배열은 이 정도까지 정리하겠습니다.